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30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하지만 장은 좋지 않죠. 네, 좀 어려운 시장이 되고 있습니다. 금리가 상승을 한다. 이게 새로운 위기를 지금 몰고 오죠. 금리가 상승을 하면서 미국 금리를 이야기하는데 전체적으로 미국 달러가 지속적으로 강세 분위기, 또 여기에 금리를 인하하기가 당분간 어려울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이런 것들이 현재 아시아 이머징 시장에서 미국 자금의 철수보다는 살짝 빼는 모습이 많이 나타나는데, 이런 것들이 어제 아시아 시장에 전체적으로 나타나면서 아시아 주식시장이 중국 본토를 제외하고는 모두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만 하락하는 게 아니라 홍콩, 대만, 인도 글로벌 제조업이 강한 국가들에서 전부 하락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여기에는 뭔가 금리에서 또 외국인 자본들이 향후의 금리 또 달러 강세에 대한 예측이 강하게 나타나는 게 아닌가, 그런 시각의 변화가 좀 많이 투영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 한국은 역사상 처음으로 삼성이 곧 파업을 할 것이다. 파업 내용을 보니까 뭐 연차 쓰고 뭐 이렇게 기본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지금 TSMC랑 뭐 마이크론이랑 치열한 SK 하이닉스와 치열한 HBM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삼성을 바라보는 시각은 조금 마음이 아픈 그런 모습입니다. 왜 우리의 삼성이 저렇게 망가졌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좀 정신을 좀 차려야 되는 게 아닌가, 국민 입장에서는 또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잠시 쉬어가는 시간인가? 이 잠시인가 아니면 좀 이어질 것인가, 이런 것들을 보는데, 미국 시장에서는 오히려 테슬라가 오늘도 살짝 오르는데 지속적으로 달리는 것들이 오히려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거 너무 고평가돼 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대한 버블에 대한 그러한 두려움이 시장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당연히 저도 이제 그런 생각들이 드는데 이제 좀 팔아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외국인의 매도 자금의 속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오늘은 최근 며칠간 태양광, 수소, 화장품, ESS 그리고 어제는 이제 액침 냉각이 오르는데, 이러한 종목들이 다시 돌아오는 것인가, 아니면 오늘은 또 새로운 또 잡주들이 시장에 또 새로운 자리를 차지고 테마를 형성할 것인가, 뭔가 좀 변화가 있는, 색깔의 변화가 또 나타나는, 퐁당퐁당이 또 나타나는 그러한 변화무쌍한 그런 시간, 목요일에 주식시장이 열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난이도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거죠. 거의 AI 버블에 대해서 경고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감각적으로도 이제 거의 다 온 게 아닌가 이 생각,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은 낮아지고 미국 국채 실물 국채 금리들은 올라오고, 이런 모습들이 위기로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방금 끝난 미국 주식시장을 보면 다우는 마이너스 0.97, 나스닥은 0.57, S&P 500은 0.78. 최근에 다우의 하락이 아주 크게 나타나는 모습이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미국 연준 베이지북이 발표가 됐는데 미국 경제 완만한 성장이다. 네, 12개 연은에서 다 완만한 성장이 나타나고 있다. 전망은 좀 비관적이다. 뭐 이렇게 서로 상반된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은 경제가 나쁘지 않는 거로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상당히 향후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좀 막는, 제약하는 큰 요인은 아니지만 영향을 미칠 거라는 생각이 오늘 주식시장의 하락으로 연결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직접적으로 미국의 주식을 좀 박살냈던 이유는 미국 7년 국채 응찰률이 2.43배, 10년물 국채 금리가 장중에 4.63%까지 올라오는 그러한 금리 상승이 주식시장, 특히 성장주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금리 상승은 오나가나 기업들에게 부담이 되죠. 네, 돈을 빌려서 장사를 해야 되는 기업들에게 이렇게 야금야금 꾸준히 올라가는, 내려가지 않고 꾸준히 올라가는 모습이 상당히 불안하죠. 일단 국채 입찰 응찰률이 떨어졌다는 것은 뭐 수급이 너무 많다, 공급이 너무 많다. 두 번째는 향후에 더 금리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입찰이 주는 거죠. 네, 이러한 것들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미국 독일의 5월 CPI가 발표됐는데 전년비 2.8%. 인플레 전반적으로 하향세다. 조금씩 인플레가 좀 줄어들긴 하고 있지만 시장의 기대치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안보리가 31일 북위성 발사에 대해서 공식 논의를 하겠다.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또 제재가 나오는 거죠. 추가로 제재할 게가 뭐가 있나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오픈NA가 직원 10만 명인 회계업체인 PwC에게, PwC라는 유명 회계업체가 있는데 챗GPT 사용 계약을 맺었다. 갈수록 이제 제가 B2B에서 뭘로 간다고 했습니까? 어제는 B2C로 갈 것이다. B2C로. 네. 이 B2C를 결국 하는 것은 다 미국이라 그랬죠. 미국 애들, 아마존, 뭐, 전부 다 B2C를 하는 것은 글로벌 시장을 잡고 있는 것들은 미국 기업들이기 때문에 미국 기업들이 다시 올라갈 것이다. 여러 번 이야기를 했죠. 네, 석유회사인 코노코필립스가 마라톤 오일을 225억 달러 규모로 인수를 했다. 미국은 자꾸 이제 이 M&A를 통해서 가격을 놓치지 않고 과점화 형태로 지속적으로 가는 것 같아요. 애플이 동남아에 공략을 하고 있다. 네, 내달 말레이시아에 첫 매장을 개점하고 할 예정이다. 동남아시아는 가면 일단 삼성과 중국 스마트폰이 꽉 잡고 있는데 애플이 중저가로 동남아시아를 공략한다는 것은 삼성에게 그렇게 반가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미국이 원자력 워킹 그룹을 신설하겠다. 온전 공사 지원이라든지 비용 초과 완화를 모색하겠다. 원자력에 대한 관심을 계속 높이네요. SMR 소형 원자로에 대한 생각들이 아직도 강하게 새로운 대안으로 보는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시장에서 나오는 여러 소식들은 그렇게까지 시장에 큰 요인은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달러 지수 한번 봅시다. 오늘 다시 105까지 달러 지수가 올라왔으면 105.69 멈추지 않는 달러가 야금야금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이 다시 나타나고 있네요. WTI는 또 소폭 하락해서 79달러, 80달러로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미국이 이제 선거를 앞두고 굉장히 이 드라이빙 시즌 이런 데서 원유 가스값을 굉장히 중시하고 있죠. 네, 미국 유권자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가스값이기 때문에 전략 비축률을 풀어준다든지 쉘오일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게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좀 풀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제 금리가 난리 난 건데 2년짜리는 4.977, 이 5자를 다시 한번 찍을 것 같은데 EBP 상승을 했습니다. 10년짜리 4.616, 7.5bp나 상승하며 지속적으로 금리가 주식시장에 어떤 부정적인 트리거로 작동을 하고 있는 모습이 안타까운데 일단은 금리가 추가로 더 상승하는 쪽으로 무게를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금리가 내려올 이유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주요 종목 주가 한번 봅시다. 애플 0.16% 상승 190달러. 네, 퍼스트 솔라는 0.7% 하락. 네. 다시 좀 슬로우지고 멈춰지네요. 잘 올라가던 태양광이 좀 멈추고 있습니다. 어제 크게 올랐던 암은 1.83% 하락, 엔비디아는 0.81% 상승 1148달러. 대단합니다. 오늘도 하락했다가 막판에 올라오는 모습인데 엔비디아의 지속적인 상승은 오히려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있다. 이거 이제 버블 터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과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바보 같은 AMD는 165달러로 다시 하락을 합니다. 네, 테슬라는 0.32% 하락 176달러. 일라이닐리가 꾸준히 상승해서 811달러까지 올라옵니다. 네, 야금야금 올라오는 일라이닐리 아주 뚝심이 좋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우리 비만 치료제 시장이 확 들어갔죠. 네, 확 들어가서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저는 올 하반기에 다시 한번 또 새로운 버전으로 또 놀라운 실적으로 한번 비만 치료제가 시장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비만 치료제에 대한 투자는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펩토론 같은 애들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0.82% 하락. TSMC가 의외로 많이 빠졌으나 이제 3.19. 어제 전체적으로 아시아에서 돈들이 좀 빠져나가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TSMC가 유탄을 맞는 것 같아요. 비트코인은 1.65% 하락 67,282달러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집중적으로 한번 봐야 될 게 액침 냉각 시장이죠. 액침 냉각 시장. 제가 굉장히 좋아하다가 좀 한 대 얻어맞아서 듭속에 지금 우리 종목들이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AI 열풍으로 효율적으로 열을 관리할 수 있는 액침 냉각 시장이 부상 중에 있다. 액침 냉각이란 데이터 센터 서버, 전자제품 등의 전기가 통하지 않는 비전도선 냉각유를 넣어 열을 식히는 차세대 기술이다. 대규모 연산을 수행하는 AI 서버는 전통 서버 대비 더 많은 전력을 소비하고 열을 발생시킨다. 공기를 통해 열을 식히는 기존 방식은 한계에 직면했다. 에어컨 같은 시스템이죠.
데이터 센터 전체 전략의 40%를 냉각 시스템에 투입하는 방식은 비용 부담에 노출되고 있다. 엔비디아처럼 차세대 AI 칩인 블랙엘을 기반으로 한 B100 GPU의 열 설계점이 기존 H100 700W에서 1kW로 증가할 것이라고 밝혀져서 액침 냉각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더 많은 열을 낼 수밖에 없는 구조죠. 액침 냉각 시장은 상용화 단계에 들어서지 않는 초기 단계이다. 따라서 먹을 게 있죠.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라 전기차, ESS 배터리 등 다양한 수요처가 존재해 고성장이 전망되는 게 액침 냉각 시장이다. 액침 기술 소재 및 장비 시스템 기업에 관심이 필요하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들은 이야기죠. 그래서 액침 냉각에 관련된 기사들을 한번 보고, 우리나라에서는 SK이노베이션, 차에서 SK엠무브, 어제부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올해 하반기 미국 대리 액침 냉각 제품을 공급할 예정이다. GX칼텍스 23년 11월 액침 냉각의 긱스 이머슨 플로이드 S를 출시한다. 협력 앱지와 실증 평가를 완료한 상태이다. S-오일 1분기 실적 발표에서 액침 냉각 사업 진출을 밝혔다. 연내 실증 평가를 통해 검증 인증 작업을 예정할 전망이다. 삼성물산 냉각기술 전문업체 데이터빈과 협업해 차세대 냉각 시스템을 자체 개발할 생각이다. 다양한 기업들이 액침 냉각을 하고 있는데 가장 1번이 이제 LG전자가 나와죠. 전 세계 데이터 센터 전력 사용량이 1050TB, 테라와트라고 해야 되죠. 글로벌 액침 냉각 시장이 21억 달러. 향후에 더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경우 LG전자, SK이노베이션, GS, GST, KN솔. 지금 이제 LG전자와 KN솔이 치고 올라오는데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해외에는 버티브. 오늘은 이 두 종목, LG전자와 버티브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액침 냉각 시장을 공부하면서 버티브 홀딩스를 이 종목을 이해를 못하면은 여러분들은 돈을 벌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버티브 홀딩스, 한국말로는 버티브 홀딩스다. 액침 냉각의 1인자다. 특히 엔비디아가 만드는 데이터 센터, 엔비디아의 어떤 제품이 들어가는 데이터 센터는 이 버티브가 관련된 여러 가지 냉각 관련된 기술을 다 거기다 장치를 만들고 세우는 것을 하는 장치 설비, 냉각 장치 설비 업체가 버티브죠. 냉각 장치 설비 업체다. 우리 티커너는 VRT를 치면 됩니다. 주가는 105.15달러 쭉 올랐죠. 40달러에서 쭉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버티브. 통상 어떤 기업이냐? 특화된 사업 모델이 있는 그런 프리미엄급의 액침 냉각 관련 기술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이다. 버티브 홀딩스가 보유한 가장 큰 매력은 데이터 센터에 대한 매출 비중이 매우 높은 배전 설비 전문 기업으로 독특한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다. 배전 설비 전문이다. 액침 냉각 기술을 적용시키는 배전 설비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다. 특히 CPU 자리를 GPU가 차지하면서 서버 냉각에 필요한 새로운 솔루션이 요구된다는 전망은 버티브 홀딩스 기업 가치에 상당히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버티브 홀딩스에 따르면 동사의 전체 매출에서 각종 서버용 냉각 장치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30% 수준에 이르고 있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AI 데이터 센터의 경우 GPU를 사용한 비중이 높은 관계로 발열 현상에 대한 솔루션이 절실한 현상이다. 현재 데이터 센터의 서버들의 냉각을 위해 주로 공냉식 장치들을 사용하나 향후에는 액체 냉각을 포함한 다양한 대안들이 사용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배전 설비, 액침 냉각용 배전 설비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다. 동사의 시설물별 매출 비중은 데이터 센터에서 주로 많은 75%, 통신 서비스 15%. 전력 그리드를 통해서 건물 외부에 배전 솔루션을 제공해주고 건물 내부에도 배전 설비를 해주고 서버용에도 배전 설비를 해주는 그러한 기업, 그러한 것을 하고 먹고 사는 기업이다. 그렇죠? 이렇게 반도체와 연결시키는 그러한 모습이다. 우리 버티브 실적 한번 봅시다. 2024년 매출액은 76억 5,900만 달러, 영업이익은 13억 5,600만 달러. ROE가 41%나 나네요. 퍼는 38배. 좀 높지만 충분히 성장하는 새로운 기술이기 때문에, 새로운 기업이기 때문에 고평가를 줘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살만하다는 종목 그렇게 보는 거예요. 버티브. 두 번째는 이제 LG전자인데
LG전자가 이제 어제는 약간 윗꼬리를 달고 내려왔지만 이제 치고 올라오는데 과연 더 갈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항상 우리가 의문부호가 붙죠. LG전자의 가장 큰 약점은 지구력인데 이 지구력이 과연 견뎌내줄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인데 어제 마침 이제 여의도에서 LG전자가 IR을 했죠. IR을 해서 제가 거기 참여해서 많은 분들이 이 액침 냉각 시장에 대해서 막 질문을 하는데 뭐 잘하고는 있다. 뭐 여러 가지 그 공조 시스템, 여러 가지 액침 냉각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 여러 뭐 기업들, 뭐 강당,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액침 냉각을 하는 건데 액침은 아직 그런 기술은 아직까지 크진 않는 것 같아요. 냉각 기술은 있는 것 같은데 전체 매출액 중에서도 크게 올라오진 않지만 LG에서 좀 키우려는 생각은 있다. 이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따라서 LG전자가 액침 냉각 시장의 선두주자로 떠오르는 것은 좀 어불성설이다. 저는 그렇게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생각을 해서 LG전자를 12만 원 오면 좀 팔아주는 게 어떨까. 어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좋지만 그렇게까지 액침 냉각에 대한 생각은 없다. 네,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이 매수를 좀 이어가는 모습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결론 한번 봅시다. 전 한국 시장은 다양한 악재가 쏟아지며 하락 마감했다. 여기에 오늘 아침에 끝난 미국 주식시장도 하락 마감하며 악재가 겹치는 모습이 나타나며 불안한 하루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주식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든지 연속성이 없다는 거죠. 며칠 오르고 마는 것. 외국인의 매수, 매도, 그리고 종목의 지구력 모두 장기 예측이 무척 어려운 그런 방향을 잡기 어려운 모습이 현재 시장의 난이도를 끌어올리는 원인 중에 하나죠. 따라서 어제 한국 시장이 먼저 터졌다고 본다면 오늘은 생각만큼 큰 하락이 오지는 않을 것이다. 상승 반전할 가능성도 있어서 좀 부정적인 생각을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어제 이제 시장에 가장 크게 우리가 걱정했던 삼성전자 노조 파업이죠. 네, 내용을 보면은 큰 내용은 없지만 작은 파업이라도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치열하게 싸움을 해야 될 삼성전자가 좀 나사가 빠진 게 아닌가. 이게 이제 국민들의 일반적인 생각인 거죠. 뭔가 삼성이 나사가 빠져 있다. 네. 저도 이제 삼성을 한 5년 정도 다녔는데, 네, 삼성 출신인데, 뭐 그때는 정말 뭐 머리에서 뭐 빛이 팍팍 났죠. 뭐 하면은 뭐 분석 제대로 못하면 혼나고 뭐 정말 일도 열심히 했던 시절인데 그 시절이 지나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잘 나가던 태양광, 수성, 원전 등이 쉬어가는 모습인데 이들이 다시 순환매로 돌아올 거냐 아니면 또 새로운 것이 돌아올 거냐 오늘이 이제 그 기로에 나타난 거죠. 네. 어제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는데 한국에만 집중된 것이 아니라 일본, 홍콩, 대만, 인도에서도 팔았다. 어제 이제 아시아 시장의 주식 모습인데, 네, 니케도 0.77, 항생 마이너스 1.83, 홍콩 마이너스 1.92, 대만 마이너스 0.9, 인도 마이너스 0.89, 중국 본토만 빼고 다 판 거죠.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우리만 때려맞는 건 아니다. 달리 말하면 어제 하락은 그동안 상승에 대한 이익 실현, 그리고 꼭대기에 다 와가는 약간 불안함, 먼저 이제 움직이는 세력이 항상 있죠. 이게 이제 거의 다 온 게 아닌가. 이런 불안감 등이 작동. 여기에 엔비디아의 질주가 오히려 기관 투자가들을 좀 불안감을 하고 있다. 여기에 금리 인하 가능성은 없어지고 이게 크죠. 미국 금리가 실물 금리가 추가로 상승하면서 달러 강세가 지속되고 이머징 시장에서 약세가 지속되면서 크게 또 주식 시장에서 먹을 게 없는 거 이런 환율의 변화도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어제 하락의 원인이 되고 또 아시아 시장에 돈을 빼는 원인이 되지 않나. 여기에 미중 무역 갈등이 시간이 갈수록 고조가 되면서 아시아 시장의 매력을 반감시키는 것도 위기 중에 하나이다. 그렇죠? 자, 이러한 여러 위기들을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우리 삼성이 콜테스트를 통과해서 빨리 이제 이렇게 지지부진하다가 콜테스트를 통과하면 삼성의 실력으로서 이렇게 이제 샤플리 이제 크게 그래프가 상승 그래프가 실력이 영업이익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빨리 콜테스트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은 7월 이후나 가능할 거로 보여집니다. 그동안 많이 올랐던 태양광, 수소, 원전, 화장품, 액침 냉각 이 부분 중에서 뭐가 다시 시장에 다시 돌아올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기존 곳이 다시 돌아올 것인지 새로운 돌아올 것인지 모르겠지만은 과거 경험을 봐서는 지금 반도체도 가기 힘들고 뭐 신재생 에너지도 좀 올라가다 말고 전력기기들 이런 것들은 이미 다 올라가고 화장품도 이제 좀 지쳐가는 모습이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그렇다면 액침 냉각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가지 않을까. 유리기판? 유리기판도 좀 약한 것 같아요. 네.
이러한 모습들이 있는데 오늘은 백화쟁반이라고 그러나? 백화쟁점? 막 여러 가지 것들이 막 올라갔다 내렸다는 그러한 시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어려운 시장입니다. 난이도가 높은 시장입니다. 하루 올라가고 하루 터지는 것 퐁당퐁당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자기 포트폴리오를 관리해야 되는데 우리 카페 친구들 보면 포모 현상이 완전히 그냥 넉다운들이 다들 계시대요. 엔비디아를 제외하고는 모두 넉다운이 돼 있더라. 화장품 들고 있으시거나 전력기기, 그 다음에 일부 재생에너지 이 정도는 행복해 하시고 나머지는 전부 이제 불행에 들어가 계신 늪속에 들어가시는데 방법은 없습니다. 바람이 불기 전에 갈대가 움직일 방법은 없는 거죠. 네, 숨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숙이고 있어야 되는 거죠. 즐거운 목요일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행운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투자의 방향성 잃어버리신 분들 저희 카페로 들어오십시오. 네,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저희 카페로 이 카페 주소 치고 들어오시면 제가 바로 허락을 해드립니다. 또 관심 종목 올려놨으니까 저희 카페에도 한번 자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카페는 리딩방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것들 주식을 주로 다루고 주식 경제점 그다음에 여러 가지 것들을 주로 많이 다루는 그러한 주식 카페입니다. 네, 여러분 즐거운 목요일입니다. 오늘 화창한 날씨처럼 화이팅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